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조원진 의원이 종로경찰서를 방문해서 정광용 사무총장, 손상대 대표를 면회를 했습니다. 원래 다른 사람들 면회가 잡혀 있었는데 어젯밤에 조원진 의원실이 긴급히 연락을 해서 그걸 교체해서 면회를 했고, 이른바 정광용 측 사람들이라는 최유만 목사, 신영표 박사모 부회장, 그리고 신대식 씨, 이런 사람들도 같이 들어갔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당내 상황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일단 그 손상대 대표하고 얘기한 부분은, 정당은 정당대로 가지만은 그 태극기 세력은 이른바 정당을 만들기 전에 그 세력 그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는 홍준표 지진이 무슨 남재준 지진이 조원진 지진이 이렇게 돼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냐. 즉 태극기 집회를 청계천에서 하고 대한문에서 하고 서울광장에서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할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이제 이걸 좀 합치는데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손상대 대표도 조원진 의원님이 좀 나서서 이렇게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 당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당과는 다르게 옛날처럼 매주 태극기 집회를 할 수는 없고 그것도 바람직하진 않지만은 어느 순간에 한 번은 좀 크게 해야 될 상황이 있을 겁니다. 저도 오늘 끝나고 조원진 의원과 회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사건이 거의 지금 무죄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죄 무죄면은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도 무죄다 이거죠.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 뇌물 이 사건이 한 8월 정도에 1심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 나오기 직전 혹은 직후에는 예전에 완전히 대한문 서울광장을 다 가득 채웠을 그 정도 규모가 다시 집회할 필요가 있다. 그럼 그때는 지금처럼 세네 개 쪼개져가지고 태극기 집회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걸 또 어떻게 통합시키느냐. 그거 한번 조원진 의원이 좀 나서고 해가지고 좀 만들어내겠다.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손상대 대표와. 이건 당과는 별개예요. 당은 당대로 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손상대 대표가 자신의 이제 결백을 주장하는 겁니다. 본인이 늘 얘기했던 대로 그 참여자들에게 야 헌재 앞으로 돌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누군지도 모르는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물병을 던지고 김밥을 던지고 심지어 돌을 던지고, 그래서 너희들 빨리 나가라, 너희들 빨리 가라, 그 얘기를 했다. 근데 이거 지금 전혀 안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경찰에서 그래서 조원진 의원에게 증인을 좀 서달라. 그래서 조원진 의원도 그 당시 현장에 있었고 자기도 봤다는 겁니다. 정체불명의 세력 한 30-40명이 이 앞자리에 있어가지고 손상대 사회자를 계속 압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조원진 의원이 증인으로 나가겠다. 본인이 직접. 그렇게 좀 예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미영 대표도 이제 조원진 의원이 이제 면회를 마치고 이제 저희 셋이 좀 모여서 이 논의를 했는데, 정미영 대표도 또 그대로 자기가 보고 판단한 거 그대로 3월 10일 상황에서 손상대 씨가 사회를 볼 때 워낙 당황을 해서 이 무대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 압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막 던져대니까 워낙 당황해가지고 초반에만 너희들 가라 돌격하라 이렇게 얘기했지, 그 다음부터는 손상대 씨가 선동한 게 하나도 없고 허평한 장군하고 본인이 정미영 대표 본인은 바로 이 탄핵 인용 판결이 나오자마자 헌재 쪽을 가서 차벽을 검토했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현장을 가서 이 차벽이 어떤 상황인지를 검토했을 때 차벽이 워낙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가지고 도저히 뚫고 들어갈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서 현장을 파악하고 돌아와서 얘기를 했다. 절대 헌재 쪽으로 공격해 들어가지 마라. 돌진해 가지 마라. 여기 사고 터진다. 그렇게 했고, 허평한 장군은 계속해서 외쳤죠. 허평한 장군이 계속 외쳐서 자제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정광용 사무총장의 문제는 경찰도 아마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정광용 사무총장은 폭력을 선동한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평화다 이 네 가지 원칙을 얘기를 하고
뒤로 빠졌어요. 근데 경찰은 집회 주최 측이 지금 막 난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경찰 주장입니다. 자기들 주장이에요. 자기들도 엄청난 과실이 있는데도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집회 주최자가 사라졌다. 없어졌다. 이 경찰 측 주장은 이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 집회를 해산을 시켰어야 했다. 정광룡이 나타나가지고. 이 책임을 묻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그럼 정광룡 사무총장과 탄기국 그 정광택 뭐 대표 등등이 사전에 탄핵이 인용이 됐으면은 우리가 한번 헌재를 점령에 들어가자 그런 결의를 했냐 이거예요. 전혀 안 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 탄기국은 100% 탄핵 기각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용이 됐을 때 치고 가자는 계획을 세웠을 리가 없고 그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인용이 되면은 평화원칙을 발표한다. 그래서 평화원칙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정도 했으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폭력을 직접 선동하지도 않고 계획도 하지 않은 정광룡 사무총장을 구속을 시킨다.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정명 대표 그래서 이건 정명 대표가 이건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거 권영애 대표나 정광택 대표가 나가서 증인 나가야죠. 증인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두 분 지금 성명서라도 발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명서라도. 예를 들면은 탄기국에서 그럼 그 전날에 탄핵이 인용됐을 시, 탄핵이 기각됐을 시 어떻게 행동할 건지를 어떤 회의를 했는지를 공동대표 2명이 발표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나중에 재판에는 뭐 증인 신청은 뭐 할 수 있겠지만은 전 이 두 대표는 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그리고 오늘도 이제 우리가 회의할 때 그 얘기를 나와서 이제 손상대 쪽 이 분들하고 좀 정명 대표가 통화를 했는데 납득이 안 되는 게 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신혜식 장기정의 그 거짓 증언이 증거로 채택되어 있는지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첫째, 신혜식 씨는 현장에서 없었다는 게 중론이거든요. 현장에 없었던 사람의 진술을 가지고 유죄의 증거를 내세웁니까? 현장에서 본 사람 없죠? 하여튼 화면에는 잡힌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정은 원래부터 이 적대 세력이잖아요. 정광룡 기준으로 따지면. 그래서 그렇게 욕하고 은혜하고 집회도 따로 한 친구 아니에요. 탄기국이랑 같이 집회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단체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공격하게 하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그걸로 구속 사유를 삼는다. 제가 그 정명 대표한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경찰이 그 당시 상황을 체크하려면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현장을. 바로 1순위가 정명 대표, 2순위 조원진 의원, 3순위 허평환 장군. 이 3명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를 안 했어요. 3명에 대해서. 현장에서 다 통제한 사람들이 정명 대표하고 허평환 장군인데 이분들은 탄기국의 그 멤버도 아닌데도 그래도 큰 행사들을 반 경험이 있잖아요. 정명 대표는 88 올림픽을 무대를 섰던 분이고 허평환 장군이야 뭐 삼성 장군인데 얼마나 큰 행사에 많이 마이크 잡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도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영상을 보면은 나머지 너무 다 당황을 하고 있었고 정명 대표하고 허평환 장군이 정신 차리고 다 통제 제대로 한 겁니다. 두 분이서 경험이 많으니까. 아니 그러면 이분들을 조사했어야죠. 이분들을 조사하지 않고 엄한 신의식이 장기정을 조사해가지고 구속영장에다가 청구합니까? 그리고 그거를 알렸더니 뭐 자기들을 명예훼손했다. 이 진술서를 뭐 유판자들 뭐 다 고소해버리겠다. 지금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재판에 지금 당신들 진술한 게 지금 첨언이 돼가지고 증거로 채택이 돼 있다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논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리고 이제 영장실질심사는 공개가 아니지만은 재판 들어가면 공개 재판이에요. 그럼 증거들 다 공개됩니다. 진술서 다 공개돼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고 우리 당 같은 경우에 당이 정상화가 되면은 우리 당에서 손상대 씨하고 정광룡 사무총장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지 그것도 당원의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이 사람이 지금 왜 구속됐고 뭐 때문에 구속됐는지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개된 게 증거가 그거잖아요. 장기정 신혜식 진술 아닙니까? 그거 우리가 깨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손상대하고 정광룡을 그래도 법적 처벌을 면하게 하려면은 이 둘의 거짓 증언을 깨야 될 거 아닙니까? 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왜 자기들의 명예훼손이에요? 자기들의 왜 명예훼손입니까? 그게. 아니면 지금이라도 헛소리 했다. 헛소리 했다. 이거 진술, 우리가 거짓 증언했다. 이렇게 하던지.
아니 손상대 구명을 하겠다면서요. 장기정이 이작자서 손상대를 구명하겠다면서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이 내가 검찰에 회유됐던지 협박을 받았던지 내가 거짓 진술했다. 그 재판에 나와서 거짓말하면 위증죄 되지만은 경찰이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한 거는 위증죄 처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엎으면 돼요. 그걸 엎진 않고 그걸 준비하는 사람, 이 거짓 증언을 빼가지고 손상대를 빼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그건 검찰의 앞잡입니까? 문재인 정권의 앞잡이에요? 대선 기간 내내 박 대통령의 탄핵을 지시려는 우리 당을 그렇게 음해하고, 그래서 나 이거 선거법에다 한번 좀 고발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장기정하고 신혜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조원진 찍으면 문재인 된다, 홍준표, 문재인, 초박빙, 이거 허위사실 유포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당을 음해하지 않았습니까? 이 주자에 대해서 지금 선거법으로 지금 고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고 선거법 위반이에요. 남의 당 선거운동을 완전, 음해로 방해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게 아주 집요하게 박 대통령 탄핵을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음해하고 있다. 제가 볼 땐 지금 한행태로 볼 때는 문재인 정권이 검찰의 앞잡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그게 아니라면 당장 그 거짓 증언한 거, 그거 빨리 번복하십시오. 공개적으로 번복하고 검찰에 가도 알리세요. 자, 어쨌든 지금 조원진 의원은 현재 우리 당의 원내대표예요. 당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입니다. 조원진 의원은. 공동대표에 나갈 것도 없이요. 원내대표로서 당연히 당 지도부입니다. 현재 탄기국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난 탄기국도 모르겠고 도대체 정광택 대표, 권영하 대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탄기국의 입장에서는 대변인이 들어간 거고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사무총장이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러면 정광택 대표 한 명만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당에서는 지도부가. 근데 이분 당에도 안 나와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빨리 당을 정상화시켜서 당력을 총동원해서 사무총장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손상대 씨는 무료로 탄기국 행사에서 자원봉사를 한 사람이 구속됐는데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 하루빨리 당사에 와서 정상적인 지도체제로 만들어서 지금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행히 조원진 의원이 원내대표로서 그리고 당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좀 나서고 있고 이 태극기 갈갈이 찢긴 태극기 이 세력도 손상대 씨와 이제 만나서 좀 협의를 잘 했고 같이 합치는 걸로 그리고 백모 박세원 주필도 조만간에 면회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태극기 부대도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 왜냐 한두 달 안에 또 큰 싸움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 나가자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국회 앞에서 한번 하자. 지금 국회 청내 인준 동의하는 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국회를 좀 경고하는 집회도 좀 기획을 해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과거에, 아까 조원진 의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 홍준표 지지한다면서 우리 당을 그렇게 음해한 자들, 그거 잊어버리자. 지금이라도 뜻을 같이 한다면 잊어버리자. 물론 저는 좀 경중은 좀 따지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조원진 찍으면 문재인 된다 이런 짓을 한 신인식 장기정 이런 자들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되고요. 이런 자들은 끝내야 되고 홍준표를 지지를 하고 우리 당에다가 좀 조심스럽게 좀 접어라 이런 정도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 당에 입당하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대의가 맞는 데는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윤창중 씨 얘기도 했는데 윤창중 씨 어쨌든 지금 홍준표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짚고 있거든요. 대선 전에 왜 안 했냐는 아쉬움도 있겠지만은 윤창중 씨도 물론 홍준표를 위해서 다 뭉치자고 했지만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우리 당을 음해하진 않았습니다. 노골적으로 음해하진 않았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따져서 당도 추스리고 태극기 이 민심도 다시 하나로 모으고 그런 작업들을 조원진 의원이 중심돼서 이제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협조도 좀 부탁드리고 우리 당원들도 이제 진짜 이제 정당 하나 만드니까 이제 실제 시작하는 겁니다. 좀 많은 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